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한겨울에 때이른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항의 아침 기온은 7.5도로 평년 수준을 10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12도까지 오르며 종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처럼 따스한 휴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포항의 기온은 7.4도로 평년보다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1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씨가 온화해도 미세먼지는 없어서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차츰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금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이 4년 만에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악화로 제조업 침체와 바닷길이 통제되는 등 악재가 원인으로 풀이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점차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이 1년 전보다 9.4% 줄었습니다. 물동량은 지난 2017년 10만 3,659TU로 14% 증가한 이후 매년 증가하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생산과 해상 물류 차질 등 악재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제조업이 침체됨에 따라 원자재나 완제품의 운송 소요가 감소하면서 항반 물동량에도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물동량 증가율이 8월에는 5.8%, 9월 29.8% 등 매달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1월에는 월 물동량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항만 배후단지 수출입 기업 입주와 국제 카페리 항로 개설 등으로 물동량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올해 영일만항에서 처리할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전년 대비 19.6% 증가한 13만 TU로 설정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저반시설 등 인프라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영일만항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지원책을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는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마이주르 등 국제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지역 내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총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A 목욕탕을 방문한 확진자는 16명이며 B목욕탕은 확진자가 목욕탕을 방문한 후 지인 간 개모임을 통한 접촉으로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C 목욕탕과 관련해서는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는 목욕탕발 N차 감염 차단을 위해 목욕탕 방문자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하게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중 B목욕탕과 관련한 최초 확진자는 14명이 모였던 개모임 사실을 진술해서 누락해 고발 조치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4명 전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청사의 첨단 방역 시스템을 갖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청사 모든 승강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등의 살균 효과가 있는 안티바이러스 LED 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LED 등은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으로 파장을 방사해 유해균을 없애면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7월 출입구에 자동분사 방역기, 비대면 얼굴 인식 체온계와 자동분사 손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시청사 안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발현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몸에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시골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한 해외 입국자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부터 경북 의성군 춘산면 시골집에서 혼자 자가격리에 들어간 62살 허용환 씨. 자, 오늘 격리 4일째. 자, 동태호 씨 하면서 가볍게 몸풀기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을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누룽지탕을 만들겠습니다. 누룽지탕. 미국 시민권자인 허 씨는 5년 전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미국에서 연말연시를 함께 보낸 장모를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며칠 전 입국했습니다. 재료를 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약 20년 동안 비어 있었던 시골 본가에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의성군에서 지급한 즉석식품이나 친척, 친지가 전해주고 간 음식으로 해결합니다. 이제 거의 다 먹어가는데 맛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상수도 시설이 고장나 물을 마음껏 쓸 수 없다는 점. 여기서 지금 격리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추운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가 고장나 있습니다. 시골집 담이 나자 마당에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지내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일과표를 짰다는 허 씨. 오늘은 낡고 오래돼 쓸 수 없어진 화장실을 고칩니다. 줄넘기나 맨손 체조로 건강을 챙기는가 하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기도 합니다. 때마침 대구에 사는 형과 형수가 음식과 책 등을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왔는데요. 형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가까이 마주하고 싶지만 이렇게 대문 밖에서나마 안부를 전합니다. 약간의 고난과 고통이 힘이 들지만은 약간의 고통과 고난이 미래에는 추억으로 우리가 재평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곳에서 그 향수를 불러오고 또 형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동네 사람들과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담장 넘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은 저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허 씨가 사는 인구 320만 명의 미국 유타주는 하루 신규 확진자만 2천에서 4천 명에 달해 밀접 접촉자 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미 확진자와 접촉했는 사실을 안다면 스스로 하겠죠. 그러나 정부 시스템에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외롭고도 답답한 자가격리. 1월 21일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는 3,500여 명이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겨운 격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네.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 어디 가서 목욕 좀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다음 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김호진 부시장을 단장으로 대상자 관리팀, 백신 수급팀 등 6개 팀 3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조직입니다. 또 경주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유관기관과 전문가, 민간 단체와의 협조 체계도 구축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성동 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의 임차 영세 소상공들이며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 2천만 원 상당이 지역 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딸기와 토마토 등에서 널리 활용하던 수경 재배 기술을 이제 멜론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해충 발생과 노동력을 줄이면서 품질은 균일한 멜론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멜론은 수박처럼 땅에서 토양 재배 방식으로 재배합니다. 이어짓기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많고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일해야 하는 특성상 고된 농작업입니다. 한 곳에서 계속 연작을 하다 보면은 망고라든지 잿빛 곰팡이 쪽 이런 역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좀 많이 와요. 또 노동력 이런 부분에서는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농민들의 이런 고생과 걱정을 덜 수 있는 멜론 수경 재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땅을 파서 모종을 심는 대신 작물이 자라는 배지 위에 모종을 얹고 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 재배보다 경제성이 좋고 병해충 발생과 노동력 감소, 균일한 품질 생산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경 재배는 정밀한 양수분 관리를 통해서 균일한 과실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출 시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멜론 수경 재배 면적은 13.1헥타르로 전체 0.3% 수준. 3년간의 연구 끝에 수경 재배 기술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양식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수산 ICT 융합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와 지능화한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와 배후부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남구 장기면 일대 23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됩니다. 이 사업이 조성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 기술로 양식하고 대량 생산해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연어 수출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포항시 산림조합과 21년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의 홍보 등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전국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유림의 소유 규모가 영세하거나 산주 직접 사업이 어려운 산림 지역에 대해 난개발을 막고 풍요로운 산림으로 경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구 동구 방촌천을 따라 들어선 오래된 집들이 한꺼번에 금이 가고 기울어졌습니다. 집 바로 앞에서 동구청이 발주한 하천 정비공사가 시작된 뒤 벌어진 일인데요.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새 파이프가 기울어진 집을 겨우 떠받치고 있습니다. 집 외벽이 쩍 갈라졌습니다. 집 안은 더 심각합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쪼개지면서 난방은 먹통이 됐고 뒤틀린 벽의 벽지는 다 찢어졌습니다. 자다가 이게 떨어져갖고 얼마나 놀랬었겠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대체해준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람을 살게 놔두는 거예요. 안전조치라곤 균야를 따라 청테이프를 붙인 게 전부입니다. 변기가 얼어갖고 사용도 못하고 그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바람이 막아집니까? 2달 전 집 앞 하천에서 텃파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동구청은 폭우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천을 더 넓고 깊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집에 균열이 생긴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이거 이어봤다 이거. 깜짝 내려가면 다 눌러앉았지. 내들 울고 있어. 왜 이런 거 없어 봐.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는 게 막.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한 지 2달. 시공사는 뒤늦게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하천 공사 때문에 피해가 생긴 건 인정하면서도 손해 사정 결과까지 나와야 어떻게 보상할지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 진단 결과는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공개 의뢰를 나오면은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야 돼. 피해 주택 7곳의 주민들은 당장 이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공사를 중단해달라 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요청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시급한 주민의 안전 이주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동구청은 시공사와 주민들 사이 중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비 공사가 끝나려면 앞으로 2달은 더 남았습니다. 관할 구청의 방치 속에 주민을 위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덕군 동천문화재단 조철로 대표 1,000만 원, 영덕군 약사회 일동 200만 원, 주식회사 영덕레미콘 조주웅 씨 100만 원, 영덕군 팔각산 친환경 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 임직원 일동 100만 원, 윤희롱 씨 50만 원, 울진군 울진읍 모냥일이 주민 일동 40만 원, 전국 채낚기 실무자 울릉어업인 연합회 30만 원, 울릉군 울릉읍 저동일리 마을회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노인회 일동 20만 원, 울릉군 여성의용 소방대장 이회숙 씨 20만 원, 영덕군 영해면 공진달 씨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권진봉 씨 10만 원, 울진군 명랑오토바이 차인국 대표 10만 원, 포항시 북구 롯데 낙천대 경로당 회원 일동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도천리 노인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새마을위원회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은 행정 홍보와 소통을 위해 SNS 서비스인 네이버 밴드 울진의 소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의 소리 밴드에는 재난안전 소식과 생활경제, 문화행사와 축제 홍보 등에 관련된 글을 올리며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댓글로 남길 수 있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 봄처럼 따스한 휴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포항의 기온은 7.4도로 평년보다 10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1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날씨가 온화해도 미세먼지는 없어서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차츰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금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